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벌써 세 번째 강의다, 그죠? 여러분들하고 시작하면 시작이 반입니다. 열심히 하면 또 우리의 소개의 목적, 기출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짚어본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루에 두 문제, 한 문제 아니면 세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터치하다 보면 어느새 이 상법 선택 관련된 기출 문제는 아마 다 터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어제 이제 상인 주체를 했잖아요. 주체를 했는데 이제 물적 요소로서 상호 있죠, 상호. 상호와 명의를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호 그러면 상인들의 대외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상호는 사람의 이름도 가능하고요. 온갖 명칭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자유주의 원칙을 우리는 취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쟁점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이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명의대여자 책임은 사례도 중요하고 선택형에도 아주 자주 나왔어요, 또. 그리고 이 상호와 명의대여자 책임 부분에서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총칙 부분인데 거의 예 반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총칙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 늘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의 할 때 이 명의 속에는 상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호 대여자 책임도 똑같습니다. 상호 대여자 책임, 명의 대여자 책임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표시하는 어떤 고유의 명칭을 남에게 빌려줬을 때 지는 책임을 우리는 명의 대여자 책임이라고 통칭하지만 대부분 상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입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문제 풀 때 명의 그러니까 사람 이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상호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호죠. 상호의 의, 뭐 선정, 보호, 변경, 대여자 책임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의미가 있다면 상호는 상호의 의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상호의라고 한다면 상호는 이름이나 그죠? 명칭을 사용해서 상인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상호 선정은 우리나라는 입법 정책적으로 상호 자유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상호 자유주의와 상호 제한주의가 있는 상호 자유주의는 뭐냐면 그 상호와 영업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가봤더니 설렁탕만 팔아요. 그 주인한테 화를 내는 거죠. 왜 여기 상호를 보신탕을 해놨어? 그럼 설렁탕집에 해놓지?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상호 선정이고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상호와 관련되는 법 규정에 보면은 자유주의를 취하는 조항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문제되는 부분은 규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상호의 보호입니다.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권이라고 하죠. 상호권. 내 상호를 누가 사용하는 것을 사용 못하게 하거나 나 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상호의 보호고 상호권인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변경. 상호를 변경하거나 혹은 상호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식 부분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 주제가 바로 명의 대여자 책임 혹은 상호 대여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가 지금까지 한 두 문제가 크게 출제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냥 단답식으로 묻는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세 문제를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져 드릴 거고 내일은 제가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어떻게 객관식이지만 우리가 거의 중요한 쟁점이고 2차에 2차가 아니죠. 자꾸 2차가 나오는데 사령 문제에 출제될 주제입니다.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단답형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변시 6회
2017년이죠. 여러분도 혹시 뭐 교재가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 있죠? 다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만 설명이라든지 또 해설은 제가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상법상 상호에 관한 것. 상호를 물어봤죠? 주제를 던져주기 너무 찝발했잖아요, 주제. 그럼 상호 그러면 이미 상호라는 주제를 던져주면 상호와 관련되는 쟁점이 확 떠올리는 데 있죠? 공부는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옳은 거 찾으라. 상호 주제 보고 반드시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보셔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을 보라 그랬죠. 대부분 틀린 것을 보라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잘 할 거고. 자, 여기에서 4번에서 주제는 뭐가 많이 담겨 있냐면 중요한 주제가 다 들어왔어요. 사실은 회사, 우리 법인이잖아요. 그죠? 상인 중에 법인 상인 있죠. 이걸 회사 기업이라고 합니다. 법인 기업이라 하기도 하고. 이 회사 기업에 대해서 단일 상호 사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 말했듯이 상호는 자유주의 원칙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문제되는 부분에서 규제한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규제하는 부분이죠. 회사 너 상호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단일 상호만 사용해. 단일 상호 사용 원칙을 규정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영업이면 오직 단일 상호만 사용한다. 동일한 영업인데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돼. 주류업을 주로 하는 법인인데 거기에 무슨 양조 주식회사 이렇게 놓고는 또 다른 상호를 하나 더 사용한다?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그러면 수개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수개 영업을 하더라도 법인은요, 오직 태생적으로 상호는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회사의 상호는 법인격 표시하는 유일한 명칭이다. 이 말을 알아두시고 단일 상호만 사용 가능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영업, 수개 영업일 때에 우리가 법인일 때 달라요. 그리고 개인 상인일 때는 달라요. 개인 상인일 때는 법인처럼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설립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개 영업일 때 수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법인은요, 지점의 상호는 반드시 본점과 종속 관계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상호 등기는 절대적 등기 사항이에요. 알겠죠? 절대적 등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됐죠?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호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문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죠. 회사, 법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이 아니고요. 법인 기업에서는 가등기를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본등기와 동일하게 허용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등기인지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특히 회사가 설립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긴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름을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 회사 설립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누가 만약에 그 상호를 도용해서 사용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또 법적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순위 문제, 다툼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내 이름을, 내 상호를 확정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한 끝에 우리 회사법은, 그죠? 상법은 이런 가등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본존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를 가등기 신청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호는 등기를 하잖아요. 상호권이 굉장히 강화돼요. 입증하지 않고도 자기 상호권을 사실관계만 주장하면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만 하고 이 한명회사라든지요, 그렇죠? 한명회사라든지 합자회사는 왜 알겠죠? 합자회사는 왜 이런 것을 가등기 제도를 두고 있지 않냐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립 과정이 좀 달라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물적회사는요, 설립 과정이 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근데
한 명에서 합사해서는 자기네끼리 다시 말해서 설립자들끼리 모여서 점검만 작성하고 바로 등기하면 등기 기간도 바로 하면 되죠. 그죠? 바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짧은 기간에 이런 가등기 제도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명 합사 회사에는 없습니다. 없고 유한회사,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있다. 됐죠? 그 다음에 회사의 상호나 목적, 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도 그렇고요. 본등을 이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는 상호의 본등기와 동일하게 간주해주기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이해되죠? 예,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주제가 또 뜨는데 상호권입니다. 상호권. 이 상호권인데 상호권에 대해서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이 됐으니까요.